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인데요. 우리 남편도 저랑 동갑의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정말 착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딸이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 거의 다 돌보고 밥을 챙겨줬던 것 같아요. 이제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인데 남편이 아침에 깨우고 밥까지 차려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첫째랑 둘째 학교가 남편 회사 가는 길에 있어서 전부 하나씩 다 들러서 데려다 줬어요. 전 남편이 아침에 깨우면 남편이 차려준 밥 먹고 남편이 만들어준 도시락만 챙기고 나왔는데요. 저희 회사는 남편이랑 다르게 코앞에 있어서 바로 출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만 새벽 6시에 일어나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년이나. 물론 저도 남편만 아침마다 고생하니까 미안했죠. 잠들기 전에 남편한테 슬쩍 말해본 적도 있는데요. 당신, 아침마다 피곤하지 않아? 내일은 내가 아침 차릴게. 아니면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처라도 되고. 그런데 제 남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하는 게 편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집안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이러길래 제가 슬쩍 눈치를 보며 물어봤어요. 집안일이라곤 저녁 밥하고 설거지 하는 것뿐인데. 뭐, 청소랑 빨래도 당신이 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아. 다른 남편 같았음 억울하고 힘들다고 했겠지만 저희 남편은 달랐어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거리는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더 고생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까 이러는 게 당연하지. 당신 회사 야근 많고 잔원 많아서 주말에도 이러잖아. 안 그래도 이번 주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했는데 남편이 제 고생을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제가 남편밖에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일이 됐고 했죠. 나는 매번 칼퇴근하는 업종이 야근도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고생한 덕분에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있잖아. 여유 생기면 어쩌다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옷도 한 번 사두고. 당신 아니었음 이러고 못 누리고 살았을걸. 남편이 제 칭찬을 해주며 절 너무 띄워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가 남편의 이런 부분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전 남편이랑 다르게 급하고 성격이 불같은 남편은 너무 바보같이 착하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처럼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외식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친 사람이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막말을 퍼지는 거예요. 야, 내가 감히 날 무시해? 나 늙었다고 그려보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자냐고 저희한테 이어는 노인의 몸에서 냄새가 풀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한테 와서 이러니까 열받았죠. 식당 주인이 와서 그 할아버지를 내쫓긴 했는데 속 이상해서 궁시렁거렸어요.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했어. 저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살살 달래가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무 그러지 마. 저 사람도 다 사정이 있겠지. 어딘가 아픈 사람 같아. 남편에게 왜 미친 사람 편을 뜨냐. 뭐라 하려고 했는데 식당 주인이 다가와 얘기해줬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분이 이 동네에서 유명한 어르신인데 예전에 아들네 부부한테 사기당하고 버려져서 저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네 부부 또의 가족들만 보면 저러더라. 그 말을 듣자 화가 싹 가라앉고 동정심이 올라와서 남편 말이 맞았어요. 사정이 다 있으니 괜히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유로 저랑 다르게 온화한 남편에게 많이 배워가며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문제였어요. 분명히 같은 집 식구들인 남편이랑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저한테 잘 욱하고 말도 쓸데없이 많으셨어요. 시댁에 가면 시모가 항상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똑똑해서 참 좋아. 똑똑해서 참 좋은데 경력 쌓고 돈 버느라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런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네.
우리 아들 때문에 항상 손해보고 살아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집이며 혼수에 제가 다 해와서 그런지 늘 손해보고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제가 남편의 면을 벌다 보니 집안의 모든 경조사와 돈 들어가는 일은 제가 다 부담아 그런 것 같았죠. 남편은 그 와중에 제 편을 들어주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해줬고요. 너 그 소리다.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또 그러네. 우리 와이프가 손해보고 살긴 왜 살아? 돈 문제 빼고는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집안일 대부분은 내가 다 하고 있어.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 남편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여우 같은 놈이 왜 내 앞에서는 곰탱이가 되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어머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저를 은근히 꼽아주셨어요. 하지만 친딸 태조차 뭐라 하는 마당에 제가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겠어요. 그저 아쉬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어머니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다음 시댁을 빠져나왔는데요. 그러다 시어머니 칠순을 코앞에 두게 됐어요. 퇴근 후 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달력을 보고 알게 돼서 얼른 남편에게 물어봤죠. 곧 있으면 어머님 순이네. 어머님 뭐 갖고 싶은 거 있다고 하신 적 있어? 선물은 뭐 해드리는 게 좋을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제게 슬쩍 힌트를 줬어요.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던데 요즘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해 이것저것을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제 곧 칠순이라요. 동남아로 해외여행 보내드릴까 하는데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이쪽 어떠세요?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어머님 괜찮은 날짜랑 시간대 알려주시면 저희가 패키지 여행 끊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시더라고 해요. 어머니, 무슨 해외여행까지 보내주신다니 난 싱가포르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시간은 언제든지 괜찮아. 노임내가 뭐가 바빠서 안 된다고 하겠니? 어머님이 이러셔서 패키지 여행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패키지 여행을 알아봐서 제 돈으로 결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시어머니를 싱가포르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어머님이 주말 아침 시간대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전 그날도 일을 해야 해서 회사에서 집까지 서류차를 가져와서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주말인데도 일찍 일어나서 저한테 커피랑 토스트를 챙겨주면서 일하는 거예요. 당신 바쁘니까 나 혼자서 엄마 공항까지 픽업해주고 올게. 그리고 당신한테 30만 원 보냈는데 확인했어. 제가 갑자기 웬 30만 원이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군요. 당신이 올 엄마 해외여행 보내줬잖아. 너무 고마워서 주는 돈이야? 이걸로 커피값이나 간식값이라도 해 하느라 못 본 폰을 보니까 진짜로 남편 이름으로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못 해주는 것도 아닌데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에 말했죠. 남도 아니고 가족 사이에 왜 이래? 어머님도 다른 날도 아닌 칠순날이니까 당연히 보내드리는 거지. 당신도 친정 엄마한테 잘하잖아. 다음부턴 돈 보내주지 마. 오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런데 남편이 제게 수줍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간질간질해요.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해하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이 돈도 당신이 준 용돈을 아껴서 모은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돈은 30만 원뿐이네요. 더 드리고 싶지만 내 돈도 당신이 관리하고 있어서 더 줄 수 없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 테니 서로 노력해봐요. 남편이 이렇게 말씀해주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제가 특별히 능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게다가 남편이 집안일을 60에서 70% 이상 다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만큼 노력해준다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하며 지내던 중에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 3주간의 해외여행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우리 둘 다 회사에 있어서 어머님을 공항으로 데려다 드릴 수 없었어요. 대신 신무계좌로 택시비를 입금해 드렸어요.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피곤하실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어머님, 공항까지. 미소를 짓고 반겨주셨어요. 집안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지금 놀 준비하고 있다며 환영해 주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함께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사준 건 제대로 된 감동이었고, 이렇게 따뜻한 환영으로 피로가 싹 풀렸어요.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웃으시며 쇼핑백을 건네시고, 게다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세상에, 싱가포르 너무 좋더라. 내 돈으로 갈 수도 없는 곳 실컷 가봤어. 우리 며느리 덕분에 호강했네. 내가 선물을 안 서둘 수 있겠니?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곤 쇼핑백을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 말린 망고랑 기초 화장품들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시어머니께 아는 척을 하는데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안 건네셨는데 더 이상 든 게 없어서 빈손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근데 왜 남편 건 없어요? 말린 망고가 남편 거고 기초 화장품이 제 거인요. 바로 그때 어머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놈은 부잔데 내가 뭘 선물까지 사주냐. 저놈 주지 말고 말린 망고도 다 먹고 기초 화장품도 너 혼자 써라. 부자라는 호칭을 저한테 붙인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붙었다니. 그날 시모가 말한 것에 이상하게 꽂히더라고요. 싸한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럴까 생각하던 와중 남편이 뻘쭘하게 일이 됐고 아, 왜 또 나한테 그래? 내가 뭐 어쨌다고 내 돈으로 여행 보내준 게 아니라서 그래. 남편이 잔뜩 속상해진 표정으로 이러길래 얼른 수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겠지. 이게 당신이랑 내 선물이야. 어머님이 같이 쓰라고 주셨어. 이거 말린 망고 같이 먹자. 기초 화장품은 원래 남녀 할 것 없이 같이 써도 되는 거잖아. 제가 시모 눈치를 보면서 이랬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이러시더군요. 내가 언제 저거 선물을 사왔다고 그랬어? 저런 것한테 뭐 해주지 말아라. 너만 신경 써. 너만 어차피 늙으면 지 거만 챙길 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이러시지 않았는데 왜 이러실까요? 그래서 시호한테 진지하게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요즘 따라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님 남편이 어머님한테 미움받을 짓이라도 했나요? 시어머니께서 뭔가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남편이 막아서라도 심어보고 대뜸했어요. 아, 엄마, 얼른 가세요. 시간 너무 늦었어요. 우리 이제 씻고 자러 가야 돼.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어쩌죠?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이상했죠. 선물 주러 오신 집안 어르신을 단숨에 내쫓으려고 하다니요.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뭐라 한마디 하긴 했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리고 지금이 무슨 잘 시간이에요? 이제 퇴근하고 와서 7시 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순순히 나가시더라고요. 아, 이유, 됐다, 됐어. 아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내가 갈 테니 아가도 얼른 가서 자. 다음에는 퇴근 시간에 안 와. 시어머니가 진짜로 현문을 닫고 나가셨는데 남편에게 너무 버릇없다고 따졌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얼른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이 시간에 자는 거냐고 왜 대답을 안 하는 거냐고 묻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른 척 하더군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계속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었고 영 찝찝했죠. 게다가 요즘 따라 늦게 들어오고 주말 약속도 많아지긴 했어요. 외박 횟수도 점점 늘어갔다. 들어오면 낯선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거랑 다른 샴푸 냄새가 난 건데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저랑 아이들한테 잘해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산책 즐기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 제가 일하느라 바쁠 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남편이 이러는 이유가 다 더라고요. 머지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거든요. 저한테 헌신적이고 뭐든 다 해줄 것 같은 남편이 그동안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시모가 한 말을 기억해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다가 남편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다음 주에 있을 특별한 날을 이야기했어요. 그날 정시 퇴근하려고 일미리 해놨으니까 당신도 늦지 않게 와 저녁에 생일 파티하자. 내가 케이크도 예약해놨어. 그런데 남편이 훔치 놀라더니 달력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무척이나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 그날. 좀 그럴 것 같은데 차라리 주말에 하면 안 돼. 내가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고 미팅이 있어서 그래. 왠지 야근할 것 같아. 몇 년 동안 애들 생일은 꼭 챙기던 사람인데 수상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해놓고 남편 몰래 그날 연차를 썼습니다. 애들한테는 주말에 생일 파티하자고 해놨고요. 첫째 생일날이 다가왔고 전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일어나 이불을 깼어요. 부엌으로 갔더니 남편이 늘 그랬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는 거였죠. 제가 밥을 먹는 사이에 애들을 데려주다가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남편을 따라 다 나가자마자 바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쫓아갔어요. 택시를 타고 남편 뒤를 쫓아다녔는데 어디론가 가는 거였어요. 남편이 간 곳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웬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을 따라 잽싸게 들어가 보니 403호를 누르는 거였죠. 403호가 열리자 모르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의심이 현실로 변하자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래서 바로 104호 쪽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막 누르고 문을 두드리러 갔어요. 여자가 놀라서 문을 열자마자 소리 지르려는데 너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남편이네 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남편이랑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봐라. 그런데 남편이랑 여자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여자가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러는 거 있죠? 오,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유부녀라는 나쁘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가 손사에 지치면서 난리를 치길래 화가 수그러들었어요. 심호흡을 내쉬며 진정한 뒤에야 여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그쪽은 누구시길래? 저희 남편이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상한 사이 아닌데 왜 굳이 집에서 만나신 거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기에 여자가 자기 발을 가리켰습니다. 흥분해서 못 봤는데 여자 다리에 깁스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제게 남편과의 사이를 설명해 줬어요. 저희 바람 피우는 사이 아니고 대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제가 성선배고 같이 주식 공부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최근에 크게 다쳐서 움직일 수 없어서요. 없게 됐거든요. 원래는 카페에서 만나서 공부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못 가게 돼서 집에서 만난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이 역정을 내면서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날 비행한 거야? 의심되면 물어봐야지. 따라다니는 게 어디여? 그리고 왜 선배한테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정말로 바람 피울 거라고 생각한 거야? 선배는 얼마나 당황스럽겠다. 선배한테 사과부터 해? 와이프를 속인 놈이 누군데? 제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화를 내다니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더 분노가 쌓기 시작했어요. 여선배까지 어이없어 하며 남편을 일리 말리더라고요. 너 회사 그만두고 나랑 주식 공부하고 있는 거 말 안 했어? 내가 말 안 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적반 화장으로 나오지 말고 당장 너부터 얼른 나한테 말도 없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온 것도 모자라 직전 그만두고 주식으로 재미 보고 있었다니 뒤통수 맞은 것 같았죠. 아무리 제가 잘 벌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잖아. 날 남편이라고 생각하긴 한 거야? 당신 하는지 진짜 소름 끼쳐. 의부증이 뭐야? 이 말을 듣고 폭발해버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 머리를 잡고 말았어요. 제가 있는 힘껏 온 힘을 쏟아내서 남편을 휘어잡으며 윽박 질렀죠. 뭐가 어쩌고 저래? 당신 미쳤어? 이 사람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네. 내 벌이가 아무리 괜찮아도 그만두고 싶음. 그만둔다 상의를 해야지. 여자 혼자 있는 집에 가게 됐다고 말을 해줘야지. 신은 내가 말도 없이 직장 그만둬도 괜찮아? 남자 혼자 있는 집에 가도 괜찮냐고 여선배는 놀라서 저 멀리 구석에 서서 입을 가리고 쳐다보고 있지. 남편은 발버둥 치면서 제 손에서 벗어나고 있지. 아주 생난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에서 겨우 벗어나서는 소리를 백질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전부 다 들통났네, 말할게. 나 사실 내 이름으로 들고 있던 그거 깨버렸어. 그 돈으로 주식하고 있었어. 이것까지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다음부턴 당신이랑 꼭 상의할게. 이 말을 듣자마자 벙쪘던 그동안 제 돈으로 생활비,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남편이 자기 돈으로 남편 이름으로 된 적금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고 적금을 깨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보다 더한 건 뭔지 아시나요? 여선배가 슬금슬금 다가와서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 주식 반토막 나고 망한 것도 말씀드려야지. 그것까지 속이면 너 끝이야. 바로 이혼 소송이라고. 남편이 여선배에게 그걸 왜 말하냐고 울컥하더니 제 눈빛에 바로 수그러들었어요. 드디어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씩 실토해내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든 본전을 건져야 한다는 생각에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신용으로 주식을 했어. 그래서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야. 당신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정신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화도 안 났죠. 그저 고요하게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나랑 이혼하고 싶어. 갈라서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말해봐.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굳이 생고생하면서 이러지 않아도 돼. 남편이 제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바로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다시 취직 자리도 알아볼게. 내가 어떻게든 다시 복구시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 신용복구가 간단하고 남편 나이에 재취업이 어디 쉽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나은데 저희 자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남편이 저한테 정말 잘해줬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어쩌겠어요? 일단은 집으로 가자고 하고 남편이랑 같이 그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 남편이 잃어버린. 그 복구한다고 뺑질나게 주식 차트 보고 너튜브로 공부하고 난리였죠. 그러더니만 집안일이랑 애들 챙기는 일도 소홀해졌고 점점 싸우는 날이 많아지고 앙금은 쌓일 대로 쌓이고 골만 깊어졌는데 그리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살았는데 친정 엄마 칠순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 일 때문에 갑갑했지만 칠순이 코앞인데 엄마를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 퇴근하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심란했던 기분을 감추고 평소 맛있다고 한 그곳 기억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엄마가 고민해 보시더니 이리 말씀하셨어요. 아유, 갖고 싶은 거 없어. 식당은 아무데나 다 괜찮다. 거기 좀 비싸던데 식당은 꼭 거기 아니어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 해외여행 보내드린 거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던데 엄마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 오늘 띄워봤어요. 어머님, 싱가포르 갔다고 하니까 엄마도 가고 싶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안 그래도 엄마 해외여행 보내준 지 꽤 됐는데 엄마도 해외여행 보내줄까라고 물어보니까 목소리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친구가 일본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엄마는 너무 먼 데는 괜찮고 일본만 갔다 와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일본 보내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엄마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던데 일본에 가고 싶으시대서 엄마 칠순 선물로 일본 보내드리죠.
식당도 예약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바로 알겠다고 하면 될 것을 이때 남편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해외여행이 시기에 보내드려도 괜찮을까? 어차피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남편 반응이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내면서 말했어요. 당신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야? 요즘 주식장 좋던데 돈 좀 일정 부분 내놔. 내 돈으로 시어머니 해외여행 보내드린 거 기억하지? 그럼 당신도 우리 엄마 칠순 때는 찬 조금 내놔야지. 남편이 돈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피식 웃으면서 이러는 거 있죠. 알겠어. 장모님 칠순 날에 돈 드릴게.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할 때 드리면 되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한번 지켜볼 거다 하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대박 사과를 친 거예요. 엄마 칠순 날이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식당까지 운전해주기로 해서 식당 주소를 알려줬는데요. 남편이 그새 또 어떤 곳인지 검색을 해봤나 봐요. 남편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제가 예약한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데 예약했어? 우리 엄마 칠순 때는 이런 거 예약 안 했잖아. 이렇게 차별하게 있어. 나한테 말 좀 하고 예약하지. 내가 당신 속여서 이래. 자식이 있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만 신경을 건드려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우리 형제들끼리 돈 모아서 예약한 곳이야?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야지. 내가 챙겨야 돼. 난 해외여행이라도 보내드렸고 작년에는 명품 가방 사드렸는데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챙긴 적 있어. 여기서 남편 놈이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혼구멍을 내니까 남편이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계속 투덜투덜 됐는데요. 식당에 도착해서 룸 안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집 식구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주문을 하니 몇 분 뒤에 식사가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케이크에 초 불고 우리 형제들이 엄마한테 돈 봉투 드리고 선물도 드렸어요. 우리 형제들 모두 엄마 생신 선물을 챙겼는데 케이크만 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미 상의한 문제니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일본 가고 싶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같이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오늘은 용돈 봉투만 드릴게요. 남편 놈이 이때 바로 용돈 봉투 내밀면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래야 하는데 센스가 없더라. 가만히 있으려다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눈치를 주고 말았어요. 유진, 아빠 빨리 엄마한테 돈 드려. 그러자 이 망할 놈의 남편 새끼가 봉투에 담아준 것도 아니고 지갑을 열더니 5만 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저랑 자식들은 물론 우리 집 식구들 모두 다 눈이 커지고 말았죠. 게다가 남편이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래? 내가 5만 원밖에 안 줘서 그래? 노인네한테는 5만 원대 큰 돈이라니. 장모님이 말씀해 보세요. 땅 파면 1,000원이라도 한 장 나와요. 해외여행은 딸한테 보내달라고 하시고 전 용돈만 5만 원 드릴게요. 이것도 감지 없지 하세요. 전 주식으로 돈 다 날려서 돈이 없어요.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지고 골이 깊어졌다고 해도 사람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누라 부모한테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언제지 부모한테 이렇게 개차반으로 한 적이 있냐고요. 비아냥대는 남편에게 5만 원을 그대로 던져주면서 제가 어마어마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지? 당신이 나 몰래 파렴치한 짓거리 처하고 있어서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감히 우리 엄마 칠순 잔치 때 이런 짓거리를 하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철저하게 복수해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었어. 얼마 전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엄마 칠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주말에 남편도 없고 애들도 방학이라 캠프에 갔을 때 모처럼 푹 쉬고 있는데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들여다보니까 그때 오피스텔에서 만났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남편의 대학교 선배라고 소개받았던 그 여자예요. 저 사람이 왜 찾아왔지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주면서 물었죠.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 남편 때문에 왔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제 남편 놈이 또 사고 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더 이상 그놈 용서 못하겠어서 사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요. 그놈이 자꾸만 공갈을 해대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남편이 뭘 했다는 걸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나 따지고 이 여선배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댔어요. 사실 그놈이 주식으로 쪽박을 찼다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는데 그거 일부러 숨긴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께서 그날 예감했던 거 다 맞아요. 저 불륜이라고요. 그쪽 남편이랑 몰래 만나고 했었어요. 대학교 선배라고 한 건 거짓말 아니고요. 성우랑 맨 얼마 전에 동문이 자리 가졌다가 연락하게 된 거예요. 내 예감이 맞았다니. 게다가 상간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주식으로 돈 좀 꽤나 만져본 여자 같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지가 한 짓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있는 부녀도 맞아요. 그 오피스텔도 제 남편 몰래 남자 만나기 위해서 얻은 집이에요. 제가 주식을 좀 하는데 성호가 관심이 싸길래 제가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성호도 큰 돈을 벌었죠. 저 덕분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돈을 마누라한테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불륜이 들킬까 봐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전 상간녀 입에서 나올 말을 제대로 예상하고 맞추고 말았어요. 항상 저보다 월급이 적어 눈치만 보면서 살던 인간이 돈을 버니까 그때부터 남편 눈이 횟가닥 돌아가더니 회사까지 그만두고 주식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돈 다 날렸다고 거짓말한 건 자기가 번 돈을 저랑 같이 나눠 쓰기 싫다며 대가리를 굴린 거였죠. 상간녀가 제 집까지 찾아와서 폭로를 한 이유도 참 웃겼어요.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것에 대해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식으로 돈 좀 벌던 제가 점점 끝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성호가 돌변하는 거 있죠. 투자하는 종목마다 하한가를 치니까 절 버렸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내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라고 했는데 성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내 남편이랑 자식들 찾아가서 다 말할 거라고. 그리고 목사인 제 친정 아버지한테 아지 찾아가서 다 말할 거래요. 사회생활 못하게 매장시킬 거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상간녀 말로는 지가 진짜로 폭로해버릴지 모르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상간녀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간도 콩알만해서 저한테 이야기할 줄은 모르고 방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뭘 못하겠어요? 안 그래도 상간녀가 씩씩대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능력 하나 없는 놈이 돈만 밝히고 제 돈 쪽쪽 빨아 먹더니 편하니까 우습다고 저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먹었으니 복수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혼 당하는 것보다 그놈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고 싶은 게 더 크니까 절 벌지더라도 성어 참교육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하여간 남편 새끼 저한테도 기생하고 상관한테 기생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요.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니 상간녀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이야기했어요. 파렴치한 짓. 저질러 놓고 이런 부탁해서 죄송해요. 대신 저 상관의 소송으로 고소해도 돼요.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랑 주식으로 벌어놓고 숨기고 있었던 증거 전부 다 드릴게요. 상간녀가 진짜로 서류 철축 비를 가방에서 꺼내서 제게 넘겼는데요. 일단 받아들었는데 상간녀가 넙죽 엎드리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댔어요. 그렇게 상간녀가 돌아가고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를 위해서라도 복수해야 되겠다고요. 상간녀 뜻대로 해주기 싫었는데 넙죽 엎드리기 했으니까 완벽한 증거들을 빠짐없이 갖게 됐으니 남편 몰래 남편 계좌에 차까지 걸어놨죠. 이혼 소송 시 분할할 때 어디로 다 빼돌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친정 엄마 칠순잔치 자리에 상간녀 남편까지 초대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친정 엄마랑 친정 식구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해놨는데요. 처음엔 저도 이래도 되나 싶어서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남편이 아무리 바람 피우고 나 몰래 회사 그만두고 주식하다 대박난 재산까지 숨겼다고 해도 엄마, 칠순잔치 때 이래도 되는 걸까?
그냥 생일도 아니고 칠순인데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좀 그러네. 제가 이러니까 엄마가 단호하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서방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내 칠순 챙기면 뭐 하냐? 생일이 뭐라고 그리 여기지 말고 확실히 조전 버려라. 엄마 잔치를 망친 것 같아 죄송스러웠지만 되리 엄마가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이 인성 드러나는 쓰레기 짓을 엄마 앞에서 했으니 상녀 남편 부르기 100번, 1000번 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5만 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큰 돈이니까 넣어둬. 곧 내가 더 필요하게 될 거야. 내가 애들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오만한 방제를 했는지 알아? 날 3번이나 엿보잖아. 나 몰래 회사 그만둔 거 1번, 나 몰래 주식하다 신용도 한 거 2번, 바람 피운 거 3번까지 삼진 아웃다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우리 아빠랑 왜 이혼하고 할 텐데? 아예 정을 떼 놓으려고 내가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이혼하면 애들 다 커서 아빠 불쌍하다고 받아줬다가 우리 애들 인생까지 칠 것 같았거든. 남편이 그제야 지가 불리하게 이혼당하고 지가 번동지점 비코즈 빌었어요. 하지만 저희 자식들이 저보다 더 정색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첫째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며 일침을 날려댔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엄마 덕분이에요. 아빠도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이건 우리 가족에 대한 배신이야. 이외에도 둘째까지 나서서 별소리를 다 했죠. 그리고 전 밖에서 대기 타는 상간녀 남편을 호출했다. 누군가를 부르니까 남편 놈의 눈이 동그래지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놈이 그든 선생님 아내랑 바람 피운 게 얼른 오셔서 이놈 죽사발 만들어 버리세요. 이제 남편 놈에게 큰일 날 일만 남은 거죠. 상년 남편 등치가 저희 남편 놈의 2배였어요. 진짜 엄청 맞는 게 눈에 보였어요. 상간녀 남편이 뒤도 생각 안 하고 덤벼들었거든요. 남편이 눈물, 콧물 쏟아내며 도망다니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예선이 누님과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친한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아, 여보, 이 사람 좀 말려봐. 전 남편이 그러든 말든 저희 애들을 포함한 친정 식구들을 데리고 조용히 나갔죠. 남편이 몰고 자도 제 돈으로 산 거고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식탁에 놓인 차키 그대로 들고 나와서 남편 차에 친정 식구들 전부 다 태웠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개지랄을 떨었어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죠?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님 자식이 여우가 맞았어요. 제 앞에서 저만 고민 척저를 속였다고. 그럼 어머님도 남편 얌체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언질도 안 준 거네요. 제가 이렇게 따지니까 어머님께서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미안하다. 며느아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능력 있는 며느리를 까봐 숨기고 있었어. 근데 여우 같은 아들 새끼가 하는 짓 볼 때마다 마음의 소리가 한 번씩 튀어나오더라. 이제 남편은 물론 신호까지 파렴치한 거 알았으니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당연히 애들은 제가 키울 거고요.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서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제대로 챙겨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친정 식구들 각자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 집에 애들을 놔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단기간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그 후로 남편이랑 지내던 집과 동네에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결국 이사도 가고 남편 번호도 차단해버려서 남편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소송 때문에 법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을 만나게 되어요. 남편이 재판을 붙잡고 무릎을 꿇더니 다짜고짜 이러는 거 있죠. 여보, 내가 힘들게 번 돈 꼭 절반 나눠 가져. 속이 시원하겠어? 아,
그 돈만큼 제발 건들지 않으면 안 될까? 돈이 뭐라고? 다 큰 남자가 법원 계단 앞에서 오열하면서 싹싹 피는데 먼지 안 토만큼 남아있던 전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끝까지 이기적인 놈 아닌인가요? 바로 남편 팔뿌리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가해해 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용서를 그딴 식으로 빌고 있으면 내가 봐줄 것 같아. 내가 바람 피운 사람한테 그래 줄 것 같냐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내 분수를 좀 알라. 제가 거칠게 말들을 내뱉곤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퍽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에 남편이 돈까지 모조리 반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동안 제가 버는 돈이 많았고 생활비 90% 보태면서 산 증거가 명백해서 재산 기여도 부문에서 제가 남편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적용됐더라고요. 지금은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쓸데없이 돈 쓰는 놈이 한 명 사라지니 아주 돈도 잘 모이고 재테크도 잘 되는 게 애꿎한 기분이에요. 게다가 애들도 아빠 없이 잘 크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셨어요. 얼마 전에 애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서울 근교로 놀러 갔는데요. 공기 좋은 곳에서 바람 쐬고 있는데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연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싱글 마음으로서 즐기다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서 연애만 해라. 괜히 애들 아빠 만들어주겠다고 힘쓰다가 무리하지 말고 언제나 사람 조심해야 한다. 전 이날 엄마가 해준 말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있어요. 이혼 후 이전 시부모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전 시부모님이 절 볼 면목이 없었는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전 시모 이렇게서 보낸 문자는 이러했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미안하다. 내 아들의 그런 민낯을 숨기고 있어서 뉘우치고 있어. 나한테 참친딸처럼 잘해주던 며느리였던 내가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앞으로 잘 살았음 좋겠다. 너라면 더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전 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사과만 한 게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소식도 알려졌죠. 내가 우리 아들 소식은 원치 않을 테지만 내가 알아야 속 시원할 것 같아 말한다. 우리 아들 상간녀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결국 상간녀가 제 남편한테 다 들켜서 이혼당해서 안 그래도 없는 재산 전부 다 틀렸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몰래 번 돈 절반은 며느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변호사에게 선임하고 무리한 투자하느라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 우리 이렇게 벌 받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던 건 잊어버리고 새삼 살아라. 과거를 연연하지 말고 내 인생을 즐겼으면 한다.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시나요? 이전 부부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저한테 이루셨어요. 우리 아들이 멍청해. 너같이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를 잃는구나. 못난 것이랑 결혼해서 책임지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우리도 벌 받고 있어. 내 이전 시모가 말해서 우리 아들 사정은 대충 알거다. 우리 아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며느리, 너한테 줄 위, 자료랑 양육비를 우리가 주게 생겼네. 인생 사세용지 말하고 부족한 놈이 가라도 잘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집수로 살게 되나 보다. 그래도 며느리, 내가 인생을 깨우치게 해줘서 고맙다. 제게 자료랑 양육비는 이전 시부모님이 줄 거라고 해서 얼척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이전 남편이 이렇게 삶을 다할 때까지 멍청한 짓을 하다가 저 세상 갈 것 같으니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놈은 편안하게 저 세상 갈 게 아니라 저를 속이고 락한 줄을 실컷 몸소 느끼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 남편이 평생 멍청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해 줄 생각이에요. 누가 당신을 한 번 배신했다면 그 사람 탓이고 2번 배신했다면 당신 탓이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했다면 바로 쳐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럼 또 배신당해서 얼른 손절하지 못한 내 탓이 되니까요. 아무리 모 같은 사람이어도 애들 아빠였기에 빈자리가 느껴져서 가끔씩 흔들릴 때이 명언을 보며 제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저희 남편은 고작 아침상 잘 차려주고 애들 잘 데려다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침이야 제가 차리면 되는 거고 애들은 이제 다 커서 안 데려다 줘도 잘만 다니네요.
이런 이유로 저희 애들과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애들 아빠라는 이유로 못난 남자들 안고 살지 마세요. 저처럼 배반당했다면 얼른 벗어나시길 바랄게요.